네, 오늘 거래된 과일과채 경매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딸기부터 보시죠. 오늘 254.3톤 물량 들어왔습니다. 전일 247.8톤 들어왔고요. 전일보다 물량 6.524톤 증가했습니다. 딸기 서량 품종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4,864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7,000원, 최저가 14,000원이었습니다. 전일은 16,000원대 평균가 기록했었는데 오늘은 지금 15,000원 아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 1,912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함께 보시죠. 2월 25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13,988원, 14,000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이었는데요. 이 가격이 점차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2월의 마지막 날 16,776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좀 하락 흐름 보이면서 오늘 평균가 14,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감귤도 보시죠. 오늘 283.6톤 반입됐고요. 전일 252.3톤 들어왔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31.24톤 증가한 상황입니다. 하우스 감귤입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6,676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21,000원, 최저가 13,000원이었습니다. 전일 18,000원이 넘는 평균가였는데 오늘은 지금 16,000원대에서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전일보다 1,521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2월 25일 보시면 18,201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가였고요. 이후에 좀 하락하는가 싶더니 다시 27일부터 상승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3월 접어들면서 다시 하락 흐름으로 접어들었고요. 오늘 가격 16,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토마토도 보겠습니다. 오늘 193.6톤 반입됐고요. 전일 137.4톤 들어왔었습니다. 전일보다 56.26톤 물량 증가했습니다. 대저 토마토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26,353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3만 원, 최저가 23,000원이었고요. 자, 전일 24,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26,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전일과 비교했을 때 2,298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2월 25일 26,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가였고요. 이틀 만에 좀 10,000원이 넘는 가격이 더 붙었습니다. 2월 27일 가격 37,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를 기록했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지다가 3월 접어들면서 다시 상승 흐름으로 회복하기 시작했고요. 오늘의 최고가 3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2월 3일이 가장 높았네요. 31,311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2월 17일 이후에 툭 떨어지는 구간이 좀 있었습니다. 20일 가격 보시면 22,685원으로 한 달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가였고요. 하지만 20일 이후로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26,353원입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부산 강서구가 21,711원에 거래됐고요. 경남 김해시는 21,585원이었습니다. 부산 북구는 11,212원에 거래가 됐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강서구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37,000원 기록했고요. 이어서 김해시 역시 3만 원대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평균가 역시 부산 강서구가 가장 높습니다. 21,711원에 기록됐고요. 김해시 역시 2만 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열대 과일입니다. 먼저 수입 열대 과일의 시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인애플 보시죠. 오늘 반입 물량 45.04톤입니다. 전일 46.24톤 반입됐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1.2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자, 수입 파인애플 보시죠. 12kg 상품 기준 평균가 25,583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22,000원, 최저가 19,000원이었고요. 전일 21,000원대, 자, 오늘은 평균가 2만 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702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2월 26일 2만 원이 안 되는 19,000원대 가격이었는데요. 이후에 좀 상승하면서 2월 28일 21,000원대까지 형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소폭 다시 하락하는 흐름 보이면서 오늘 25,583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나나 보겠습니다. 오늘 454.8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365.2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89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자, 바나나 수입입니다. 13kg 상품 기준 평균가 22,087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 19,000원이었고요. 자, 전일 21,000원대, 오늘은 2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일보다 447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큰 변화는 없습니다. 2월 25일 21,000원대였고요. 이후에 좀 소폭 상승하는 흐름 보이면서 오늘 22,000원대의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국 주요 시장 수입 바나나 도매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함께 살펴보시죠. 자, 전일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7,250원 전국 평균가였고요. 전일 26,533원보다 717원 더 상승한 가격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구는 지금 서울 29,000원, 부산 26,000원, 대구 28,000원, 대전 26,0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대구는 모두 1,000원대 이상 지금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부산은 17원 하락, 그리고 대전은 200원 정도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서 경락가를 살펴봤던 수입 열대 과일 같은 경우는 국내 우리나라 기후가 지금 변화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지금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생산량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경매 시황으로 알아보기는 힘들고요. 그중에서 국산 품종으로 자리 잡은 열대 과일이죠. 키위, 우리말로는 참다래죠. 참다래 경매 시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의 반입 물량 보시죠. 오늘 11.68톤 반입됐고요. 전일 7.7톤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4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참달의 그린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7,211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35,000원, 최저가 23,000원이었습니다. 전일 35,000원대 평균가였는데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27,0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전일과 비교했을 때 7,902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5일 34,000원의 최고가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거의 8,000원 정도가 더 붙으면서 26일의 최고가는 42,000원까지 뛰어 올랐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급락하는 구간이 있었고요. 다만 27일부터 계속해서 지금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3월 접어들면서부터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최고가 35,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3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38,268원으로 한 달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가였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2월 20일까지 하락했는데요. 20일 가격 26,506원까지 떨어졌었고요. 지난주 24일까지는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평균가 27,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보성군 17,046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광양시는 19,683원이었습니다. 경남 사천시 34,280원에 거래가 됐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4만 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 34,28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어서 전국 주요 시장 참달의 도매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전일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가 33,500원인데요. 전일 35,750원보다 2,250원 지금 하락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이 3만 원, 부산 35,000원, 대구가 36,000원, 대전이 33,000원을 기록했는데요. 현재 부산이 1,000원 떨어졌고요. 서울이 2,000원 하락한 모습, 그리고 대구와 대전은 각각 3,000원씩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전국 평균가 평년가 보시면 34,463원이었는데요. 평년가보다 963원 더 낮은 가격 보이고 있고요. 서울과 대전 각각 2,000원대 그리고 5,000원대 모두 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과 대구는 상승했습니다. 부산은 1,583원, 대구 1,000원 더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입과 국산 열대과일들 경락가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 주요 과일 외 기타 과일 재배 면적이 25,000헥타르로 2014년 23,000헥타르와 비교했을 때 한 8%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품목별로 보면요. 매실과 자두, 블루베리, 아로니아, 복분자, 또 오디 등의 순으로 면적이 크고요. 2014년 대비해서 면적 증감률이 큰 품목으로는 바나나와 아로니아, 패션프루트,
패션프루트, 파파야, 체리, 블랙베리 그리고 블루베리 등이라고 하는데요. 바나나와 패션프루트 그리고 파파야 등의 열대 과일들의 국내 면적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열대과일 파파야를 재배해서 또 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농가가 있다고 합니다. 전화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현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현재 진주에서 파파야를 재배하고 있는 김동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파파야를 네, 반갑습니다. 재배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파파야는 사실 중앙 아메리카가 원산지잖아요. 예. 좀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과일이기도 할 것 같은데 파파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과일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현재 저희 농장에 그린 파파야를 생산하는데요. 과일 파파야와 그린 파파야의 차이는 익은 것과 덜 익은 것의 차이입니다. 그린 파파야는 속살이 노랗게 익은 파파야와 달리 단맛은 없지만 채소처럼 아삭아삭 씹는 즐거움이 있는데요. 네. 영양 성분도 매우 우수합니다. 풍부한 소화 요소와 식이섬유 함유로 장 건강을 높여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요. 폴리페놀 및 SOD 등 항산화 물질을 매우 많이 함유하고 있어 면역 등 활력 증진에 좋습니다. 물론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파파야가 워낙에 이제 생소한 그런 과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먹어야 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네. 것 같습니다. 맛있게 예.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로 이제 파파야는 동남아 요리에 적용을 많이 해 드시고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쏨땀이란 게 있죠. 네. 근데 이게 맛이랑 식감이 무와 비슷해가지고요. 무와 같은 요리에 응용해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편하게 말려가지고 차로 드셔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우유에 갈아서 마시거든요. 그렇군요. 아, 파파 예. 쏨땀에 들어있는 게 파파야였군요. 그렇죠. 예. 저도 몰랐네요. 네. 이 국내 기후 변화로 애플, 망고, 파파야 등 뭐 해외 현지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과일 재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경남 진주에서 파파야 재배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사실 새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 파파야를 좀 예. 재배하기 시작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이 시설 재배 면적이 늘고요. 농가 소득이 감소하고 그래서 새로운 작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남들이 하지 않는 작물을 고민하다가 파파야를 선택하게 됐고요. 진주가 고향이고 나름 시설 농업이 발전한 곳이라 진주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남들이 사실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게 사실 어려운 선택이실 텐데 맞습니다. 네. 그런 소신으로 좀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네. 농가 소득에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일반 시설 채소의 경우에는 뭐 시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조금 전에 하셨는데. 네, 근데 파파야는 이제 실질적으로 팔로만 확보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타 작물보다 저희가 봤을 때 수익성이 높고 연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4, 5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은 억대 매출을 이루고 있지만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우여곡절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 열대작물에 대한 마땅한 재배 기술도 없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렇죠. 열대 과일을 국내에서 재배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재배 기술도 중요하고 물론 파파야는 균일한 대량 생산 모종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우수한 품종을 균일하게 생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기존 재배 농가를 많이 방문했고 국내외 열대 작물 관련 연구소의 자문을 많이 받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네. 자, 뭐 어려운 상황을 좀 극복해 나가시면서 현재의 이 재배 매뉴얼을 만들어 가셨을 텐데요. 올해의 그런 파파야 작황과 생육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번 겨울은 다른 겨울과 달리 잦은 비와 흐린 날씨로 실제 일조비가 많이 상승했고요. 네. 또 날씨가 흐리고 비가 자주 오니까 생육이 많이 좀 늘어진 편이고요.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모종을 심은 후에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수확이 가능했고 1년 360일 연중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 파파야는 팔로만 확보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이 파파야 팔로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나요? 실제 그린 파파야는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국내 분들의 판매는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대부분 아시안 푸드, 그다음에 유통업체를 통해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거주 동남아 출신들이 한 100만 명이 넘고 있어서 이분들이 솔직히 우리네 김치처럼 고향을 느낄 수 있는 에스닉 푸드로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쪽으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우리 거주자분들께서도 파파야를 좀 많이 찾으신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농가에서 좀 궁금해할 질문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파파야 재배에 관심이 있는 농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재배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 파파야는 대체로 키가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시설하고 설계부터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판로의 확보인데요. 파파야 농산물 경매를 이용해 팔 수 없는 작물이라 거의 모든 물량을 지금 시설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스스로 개척해서 팔아야 되는 게 정말 어려운 점이죠. 그 부분만 잘 고려하신다면 네. 성공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신소득 작물로 열대 과일이 인기가 있는 만큼 지금 계속해서 판로에 대한 얘기를 중요하게 강조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판로에 대한 부분 먼저 좀 잘 생각하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과일 열대 과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축산물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